민감한 집안 내부의 이야기라 사연을 보내기에 앞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소문날까봐 말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나도 어딘가의 속내를 시원하게 한번 털어놓고 싶어서 용기를 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부 갈등 어렵고 시댁 식구들 대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참고 결혼 생활 계속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더 모르겠고 내가 나쁜 년인지 시댁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지 이제는 구별도 잘 안 될 지경입니다. 결혼 전에는 시댁에서 뭐라 하든 그걸 왜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고 사는지 이해도 안 가고 속으로 결혼해서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이 다들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막상 결혼하고 시모한테 은근히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결혼을 때려 엎을 것도 아니라서 단호하게 대처하기 어렵더라고요. 나는 똑똑하고 당당한 여자라서 시집살이 같은 건 절대 당하지 않을 거고 참지 않을 거라 평생 생각했지만 시모는 항상 제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모를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닌데 신혼 초부터 매일 전화해서 살림 간섭하시고 제가 본인 아들 잘 안 해먹일 것 같다면서 식탁 사진도 매일 찍으라고 강요하셨죠. 시모가 하는 그런 부당한 요구들을 전부 무시했더니 집안에 저를 완전 개념 없고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뒷담화를 해놔서 시댁 행사 갈 때마다 저를 보는 눈초리가 싸늘합니다. 남편이 나서서 우리 와이프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해명도 해보고 오해를 풀어보려 노력했지만 저희 시모가 워낙 입담이 세고 마당발이라 이제는 포기하고 삽니다. 남편이 3남매 중에 둘째인데 위로 아주버님 한 분 계시고 밑으로는 여동생 하나 있어요. 아주버님은 어느 날 술 먹고 한밤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한테 잘 좀 해달라며 부탁 반 협박 반의 술주정을 한 적도 있어요. 나이가 이제 40 중반인데 아직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아서 집안의 며느리라고는 저 하나뿐이에요. 그나마 제 남편은 시모랑 제가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지만 아주버님이 결혼했더라면 와이프가 아닌 시모 편 들어줄 사람이더라고요. 막내 신우도 어찌나 시모가 구워 삶아놨는지 어쩌다 가족 행사에 한번 마주치면 저를 쏘아보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말할 때마다 톡톡 쏘는 건 기본이고 일부러 식구들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메인 반찬도 제 앞에 놔주지 않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 남편이 저를 챙겨주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치할 정도로 노골적이게 저를 무시하고 따돌리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 짜증났습니다. 그러던 시댁과의 관계가 제가 아들을 낳자마자 역전이 되더라고요. 시모는 손주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우리 집에 한번 찾아오기 위해 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 34세 아이를 낳았는데 애초에 둘째 생각은 없었고 아들이건 딸이건 딱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울 생각이었어요. 시모는 처음부터 아들 낳으라 노래를 부르셨지만 하도 잔소리를 듣다 보니 그냥 차라리 딸을 낳았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아들이 올해로 4살인데 시댁 짜증나고 사는 거 힘들어도 아들 보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고 제가 아들에게 딱히 시댁 식구들 험담을 나서서 한 적은 없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저희 아들 앞에서 재용을 받는지 아들이 할머니가 밉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별일 다 있었어도 참고 살았는데 그때만큼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 지금 애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라고 따졌던 적이 있어요. 시모가 자긴 별소리 안 했다면서 오히려 제가 평소에 얼마나 할머니 욕을 애한테 하면 손주가 자기한테 살갑지도 않고 잘 오려고도 하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결국 손자한테 정 떨어졌는지 최근에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저야 시모 얼굴 한 번이라도 덜 보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신우는 좀 늦게 시집가서 3년 전에 결혼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질 준비를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통소식이 없더라고요. 시모가 애가 타는지 그래도 자기 딸이라고 보약도 지어 먹이고 비싼 영양제도 사다가 먹이면서 빨리 아이 갖기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 그런 것도 해주신 적 없었고 신혼 때부터 빨리 애 낳으란 잔소리만 실컷 하셨어요. 남편이랑 신혼생활 1년 반 정도 하고 이제부터 임신 준비하겠다고 선언하자마자 바로 한 번에 임신이 되었는데 그때 시모가 저한테 애 낳는 기계냐면서 빈정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 번에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신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애가 들어서지 않자 나중엔 병원까지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설마 하며 찾아간 병원에서 신우는 난임 판정을 받았고 그 뒤로 우여곡절 끝에 시험관까지 몇 차례 시도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하는 족족 다 결과는 실패였고 원인은 난자의 질이 좋지 않아서 이대로 계속 진행하더라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더라고요. 난임 판정받은 뒤로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생을 했지만 그렇게 기다리고 원했던 아이는 생기질 않았습니다.
저는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병원에서 AMH라는 수치가 제로에 가까워서 이제는 난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의사 말로는 다른 방법은 없고 난자를 제공받는 수밖엔 다른 방법은 힘들답니다. 그것 때문에 신혼의 집안이 뒤집어지고 특히 심해부 쪽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장남의 장손이라 집안대를 끊어놨다며 그쪽 시모는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라 하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평범한 집안이고 신우도 제 기준으로는 평범해요. 외모도 평범하고 성격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직업도 평범한 회사에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재주가 있는지 남자를 굉장히 잘 만났어요. 심해부는 서울에 손꼽히는 대학을 나와서 유명 세무법인의 세무사로 일을 하고 있고 집안도 괜찮아서 둘이 결혼할 때 신우는 돈 한 푼 안 쓰고 시집갔어요. 집도 시댁에서 다 해주고 혼수까지 전부 신랑 쪽에서 준비했습니다. 저한테 싸가지 없던 신우가 시집을 그렇게 잘 가니까 저는 살짝 배도 아프고 세상이 참 불공평하구나 생각했지만 결혼하고 애 못 낳고 고생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또 그렇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 사람이 참 밉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못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실제로 힘들어하고 안 된 모습을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애 못 낳는 며느리는 집안에 필요 없다고 당장 이혼하라고 했다는데 만약 내가 애를 못 낳았더라면 우리 시모가 어땠을까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제 남편이 장남의 장손도 아니지만 모르긴 몰라도 시모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무튼 덕분에 부잣집에 시집가면서 인생이 활짝 필 거라 생각했던 신우가 한순간에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시댁은 완전 초상집 분위기였고 원래 자기 집안일에 별 관심 없어 보이던 남편마저 자기 동생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하지만 자기가 불임인데 그걸 옆에서 어느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시모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난자를 공여받아서 어떻게든 아이를 갖는 방법으로 결정하게 됐어요. 처음에 신우는 그렇게 아이를 가져봤자 본인 난자가 아니니까 남의 애가 아니냐며 절대 못하겠다고 반대를 하더니 당장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생기니까 이젠 방법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난자 공여받는 방법부터 좋다는 병원 찾아다니며 의사를 만나고 다니더니 뜬금없이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얘기했다시피 신우는 저를 예전부터 사람 취급도 안 했었고 뭔가 저한테 할 말이 있어도 제 남편을 통해서 전달을 하지 직접 제게 전화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영문인지 신우가 제게 전화를 해서 주말에 한 번 시간 내서 부부 동반으로 같이 식사 한번 하자더라고요. 뭔가 불길한 예감도 들고 찝찝했지만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라서 아이는 친정엄마한테 맡겨두고 남편과 둘이 신혼의 부부를 만났어요. 자기가 산다며 마음껏 먹으라고 저희를 부른 곳은 코스 요리로 나오는 고급 일식집이었고 저녁 식사 코스 메뉴 중에 가장 비싼 코스를 고르더라고요. 1인에 15만원짜리 코스 메뉴였는데 갑자기 신우에게 이런 비싼 밥을 얻어먹으니까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동안 사람 취급도 안 해주던 신우가 대체 무슨 큰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 비싼 밥을 다 사는지 불안하더라고요. 음식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나오는 대로 다 먹었다간 체할 것 같아서 평소라면 구경도 못할 음식이었지만 다 먹지도 못했어요. 대충 식사가 끝나고 남자들끼리 술 한 잔씩 마시면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신우가 제게 돌직구를 던지더라고요. 새언니, 나 불임인 거 알고 있죠? 난 난자를 기증받아야 한대요. 기증받을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고 모르는 사람 난자보다는 아는 사람이 나을 것 같아서 언니한테 부탁하려고요.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는데 제 상상을 완전 초월한 소리라서 뭐라 대답도 못하고 멍해졌어요. 옆에서 술 마시고 있던 남편도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신우는 담담하게 설명을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난자매매가 불법이고 마땅한 기증자를 찾기도 어렵다고 하네요. 자기는 도저히 아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본인 난자가 아니어도 괜찮지만 그래도 생판 얼굴도 모르던 남보다는 제가 나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어요. 언제는 시모한테 못한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더니 자기 아쉬우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제 칭찬을 줄줄 쏟아내더라고요. 언니는 머리도 좋은 것 같고 이목구비도 이쁘니까 언니한테 꼭 받고 싶어요. 저를 설득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느라 말하는 쪽도 고생이고 듣는 저도 힘들었어요. 당연히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뭐라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 대신 가족끼리 난자 제공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 애둘러 거절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우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아무래도 난자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다가 병원에도 자주 가야 하고 몸도 힘들 거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보상을 해주겠다네요.
차가 없어서 병원 가기 힘든 저한테 3천만 원대 소형 외제차도 하나 사주고 맛있는 거 먹고 건강 회복하라며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더 주겠답니다. 시술 결과에는 상관없이 일단 제가 제공해주기만 하면 무조건 선불로 주겠다네요. 솔직히 그냥 거절하고 넘기기엔 너무 큰 돈이라 잠시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희 부부가 먹고 살기 힘든 건 아니지만 제 1년치 연봉이나 맞먹는 돈이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신우는 그런 제 눈빛을 놓치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자기가 얼마나 절박하면 이런 부탁까지 하겠냐며 우리 네 사람만 평생 입 다물고 살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라네요. 언니, 나 진짜 너무 절박해요. 애엄마라면 길 가는 아무나 붙들고 부탁하고 싶을 정도인데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눈 한 번 딱 감고 해줘요. 신우의 눈빛을 보니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가 힘들었고 일단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우한테 문자가 하나 와 있었는데 난자공여에 관한 사이트였고 부작용은 없으니 걱정 하나도 할 것 없답니다. 사실 저나 남편이 걱정되는 건 시술이 아프거나 부작용이 있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쨌거나 우리끼리 비밀로 하더라도 제 난자로 아이가 태어나는 거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제 유전자를 가진 아이잖아요. 아예 남남이라면 한번 제공해주고 평생 제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살아갈 텐데 신우 족하다 보니 볼 때마다 그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신우가 저희와 왕래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식구끼리 어떻게 안 보고 살겠습니까? 신우의 딱한 사정도 있고 사실 당장 눈앞에 있는 돈도 탐이 건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전적으로 제 결정에 맡기지만 찝찝한 마음은 어쩔 수 없고 한편으로 자기 여동생이 고생하고 있으니 두 가지 생각에 머리가 복잡한 듯 보였습니다. 저도 일단 생각해보겠다 이야기해놓고 며칠을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눈앞에 제 유전자를 가진 신우아이를 당당하게 마주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얼굴 볼 때마다 생각날 것 같고 혹시라도 아이가 아프거나 신우한테 혼나는 모습을 제 눈앞에서 보게 되는 날에는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았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당장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우네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함께한 지 5일 만에 제가 신우에게 연락을 해서 난자 이야기는 없던 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최대한 좋게 거절했어요. 신우는 대체 왜 그러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며 만약 아이를 보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면 평생 제 눈에 안 띄게 하겠답니다.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저희 시댁이 워낙 친척들끼리 유대도 깊고 가족 모임도 자주 하는데 어떻게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우 사정은 나도 이해하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지만 그것만큼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일단 전화해서 거절을 하고 나니 이건 절대 못할 일이더라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 이번에는 시모한테 전화가 오더니 신우 사정 뻔히 알면서 대체 왜 안 해주냐고 따지는 겁니다. 자기는 할 수만 있다면 식구끼리 다 떼어내줬을 거라며 저보고 생각 좀 고쳐먹으래요. 돈이 부족한 거냐? 그러면 내 딸이 준다는 돈에 내가 3천만 원 더 얹어서 주마? 시모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더 소름 끼치고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야 자기들이 급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는 뒤에서 얼마나 제 욕을 해대겠습니까? 애가 어디 아프거나 공부를 잘 못하거나 할 때마다 신우는 아마 제 욕을 할 것이 뻔합니다. 그 두 사람이 평생 이혼 안 하고 행복하게 잘 산다는 보장도 없고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이 문제로 싸우지 않는다는 보장도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아이만 너무 불쌍한 거죠. 지난주 주말에 시댁에서 남편 말고 저만 따라오라고 부르길래 이번에는 뭔 소리를 하려나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집에 시모랑 신우가 같이 있더라고요.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별소리를 다 들었는데 결론은 돈이 더 필요하냐 아니면 뭘 원하느냐 자기가 다 맞춰주겠다며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던 저는 못하겠다 평생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고 나중엔 두 모녀가 제 바지가랑이까지 붙들면서 눈물로 호소했어요. 나한테 이럴 시간에 다른 기증해줄 사람을 찾는 게 훨씬 빠를 거라고 가족끼리 앞으로 다신 이러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너무 매정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돈을 떠나서 그 두 모녀가 저한테 조금만 살갑게 대하고 잘해줬더라면 한 번 더 생각이라도 해봤을 거예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신우가 이혼당하고 쫓겨나던 말던 아무 상관도 없거든요. 제가 끝까지 거절하자 시모가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할 테니까 집에 찾아오지도 말라길래 알겠다고 인사드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시모의 다른 말은 안 들어도 그런 소리를 잘 들어야죠.
남편한테 최종적으로 거절했다고 이야기하니까 한숨 한번 크게 쉬고는 잘했다 하더라고요. 동생이 불쌍하긴 하지만 자기가 봐도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 맞다면서요. 그 뒤로 신우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아직도 제공자를 찾고 있을 거예요. 이젠 물불 가릴 때가 아니니까 모르는 사람 남자라도 받아서 시도하겠죠. 제가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시모가 제게 넌 애 낳는 기계냐고 빈정대던 말이 이제 와서 생각납니다. 남의 집 딸 괴롭히고 가슴에 대못 박으려고 하니까 자기 딸이 똑같이 벌 받는 거죠. 전혀 불쌍하지도 않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도 않네요. 괜히 이상한 짓 하면서 집안 어수선하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깔끔하게 이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